부자분들은 어떤 상황에 집중을 하시고요. 빈자분들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신의 감정, 그 감정에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, 이때 상황에 집중하는 거랑 감정에 집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. 내가 굉장히 아끼는 유리컵을 이 직원이 설거지 하려고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. 그럼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? 그때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, 야,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깨트려,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. 근데 반대로 상황에 집중을 하잖아요. 그러면 안 다쳤어? 어디 봐봐. 아이, 조심하지.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미 상황은 다 벌어졌죠. 네, 감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깨진 컵이 다시 원상복구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오히려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상황에 집중을 하면은 깨진 컵을 돌이킬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.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기 감정도 조절 못하고 감정이 막 표출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. 또 감정은 잠깐 숨겨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,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 같으면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을 하거나 친구로 지내고 싶으십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막 이런 사람보다는 상황에 집중하시고 이런 사람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욱해가지고 빠직해가지고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죠.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근데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보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지 않게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훈련이라 해봤자 별게 없고요. 그냥 늘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.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자. 감정에 집중한다고 해서 상황에 나아지는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사시는 거죠. 평소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. 그럼 사람은요,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보통은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감정, 상황, 나는 감정도 물론 소중하지만 감정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데, 상황을 대처하는 데 더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부자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전에 제 마음을 완벽하게 가져가신 분이 있으셨죠. 네, 그분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분께 굉장히 큰 호감을 제가 얻게 되었고요. 그리고 그 호감이 발전되어서 지금은 그분과 함께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였냐면은, 저는 캐컴이라는 걸 하잖아요. 저희가 역삼동의 카페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, 저희 카페가 주차장에 되게 협소해요. 그래서 이제 외부 주차장으로 이제 고객분들, 회원분들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주차 안내를 드리거든요. 물론 그 주차장은 제가 미리 사전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. 네, 저희 사람들 오시면은 좀 잘 받아주세요라고 제가 가서 인사도 하고 바카스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저희 건물의 주차장은 아니지만 다른 건물이 주차장이지만 그쪽의 관리인분이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 노력은 해놨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됐고 행사가 끝났어요.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초대했던 분이 있으셨는데 주차는 여기다 잘 하셨어요?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나 여기다 주차 안 하고 저기다가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. 저는 이쪽에 주차하라고 안내 드렸는데 왜 여기 안 하시고 굳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테니까 여쭤봤죠?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. 제가 안내한 주차장에 갔더니 완전 잡상인 취급하면서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! 안 돼요! 가세요! 빼! 막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저희 카페에 캐컴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캐컴 난 모르겠고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되게 문전박대 형태의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잖아요. 그럼 전화하시지 왜 전화 안 하셨습니까? 그랬더니 그때 전화해봤자 영일씨 어차피 그 행사 진행하고 있느라 전화 받는 것도 어려울 텐데 뭐하러 전화하냐. 지금 본인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할 곳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 어플 열어가지고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서 그쪽에 주차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.
근데 그거를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았더라면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보겠습니다. 내가 어딘가에 초대가 됐어요. 그분은 저희가 이제 강사로서 초빙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무료로 강사로 초빙을 한 건데, 그러면 이분이 초대 손님으로 왔는데 막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냐, 주차장도 똑바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놓냐, 이렇게 또 핀잔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영은 씨도 영은 씨 할 만큼 노력한 거 아니냐, 그 상황이 그런 거 어쩌겠냐, 일부러 당신이 나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, 괜찮다, 그냥 난 주차할 곳 찾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,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, 제가 그분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분이 다음부터 무슨 말만 하면 내가 그냥 맞아 그리고 그분이 무슨 실수를 해도 그분은 이유가 있을 거야, 다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때 만약에 그분이 이제 제가 잘못을 했고 제가 준비를 잘 못한 제 탓이긴 하지만, 그때 제 탓을 막 해서 자신의 감정이 좀 불편했던 거, 약간 좀 그랬던 거 막 저한테 표출하셨으면은 제가 물론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. 미워하지도 않고요. 근데 이 호감, 아까 그 호감이 상승했던 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. 그 호감이 안 생겼으면 지금 저는 그분이랑 좀 사업을 한 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게 될 일이 없었겠죠. 네, 저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그런 사례를 느끼면서 나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집중을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우리 일상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좀 종종 일어나잖아요. 그럼 차 딱 사고 나면은 이 사람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할 게 아니라 사고 났으니까 다친 데 없으세요?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, 그리고 이제 보험사 불러서 빨리 깔끔하게 처리하고, 네, 뭐 이렇게 그냥 굳이 화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냥 감정을 그냥 그렇게 소비하고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내 감정은 소중하니까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도 됩니다. 네. 오늘은 뭐 부자와 빈자의 차이, 제가 느낀 거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마무리 인사할까요? 네.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, 우영일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